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로는 508페이지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제41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풀이를 앞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의 세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의 세 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입니다. 자, 통장 사본이니까 보통예금 통장 보여주고요. 보통예금 통장을 보여줬고요. 찾으신 금액이니까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죠. 거래처 주식회사 대림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당월분 할부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했을 당시에는 말하면 2천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분계가 되냐면요. 차변에는 이제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2천만원 자산 증가. 거기에 만약에 부가세가 있었으면 부가세 대급금 200만원 이렇게 했겠는데 이게 승용차니까 부가세 대급금 없었겠네요. 그죠? 예.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차량 운반구에 취득원가에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을 뭘로 처리하느냐면요. 이게 이제 할부 기간에 따라서 할부가 1년 넘는 2년이라든가 3년 할부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리고 1년짜리 할부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아무튼 차입금으로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채로. 그래서 이 부채로 인식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대림자동차의 이 차입금 잔액이 얼마인 어떤 개념 과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일단 볼까요? 2월 20일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장에서 이체된 2월 20일 현재 차입금이 부채 쪽으로 가가지고요. 부채에 단기 차입금 5천만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 비유동 부채에도 1억짜리가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거래처 원장으로 한번 조회해 보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가보겠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로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먼저 단기 차입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260번 코드. 거래처는 엔터 쳐보세요. 계속. 예, 단기 차입금은 기업은행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겠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장기 차입금 293번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입금에 없어요. 조회를 해보면. 자,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는데 캐피탈에서 할부를 하면은 그게 차입금입니다. 금융회사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미지급금. 네, 그래서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차입금에는 없었어요. 자, 대림자동차 회사는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죠. 거기서 할부하는 것은 차입금이 아니라 네, 맞아요. 외상, 미지급금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미지급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의 계정 과목을 253번으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코드가 253번이니까요. 네, 여기 대림자동차 미지급금 2,7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요거 차입금이다 라고 판단한 건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한 것은 미지급금. 아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하는 건 잘못됐고요. 미지급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차변의 미지급금 2760, 대변의 보통예금 2760 이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월 20일자 일반전표 입력하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2월 20일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넣어줘야 되죠. 네, 대림 자동차 통장에 있는 숫자 2760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엔터 하시고 금액은 똑같이 276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소거음의 배서양도 문제가 나왔네요. 약소거음의 배서양도. 자, 배서양도 시에는요, 거래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처. 그러니까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하고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동일하게 넣으면 틀리게 되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 21일 백세 의료기기의 외상매입대금 1,700만원 중 1,210만원은 혁주 유통에서 상품 내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1,700 외상매입금 차변에 와서 자산 감소하는데 거래처는 백세 의료기기가 되고 대변에 받으러움 1,210만원짜리가 대변에 가는데 그 거래처는 혁주 유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번 평가 문제 1번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고요. 2번은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라 하는 문제죠. 받으러움을 자금 관리해 주어야 하죠. 자, 일반 전표 2월 21일로 입력할까요? 2월 21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백세가 거래처가 됩니다. 금액은 1,700만원이죠.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은 110번 받으러움이 되고요. 이 어음의 발행인은 혁주 유통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혁주 유통이 돼야 됩니다. 금액은 어음은 1,210만원짜리예요. 1,210만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101번 현금. 현금은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 없죠. 방향키로 가신 다음에 아래에 빨간 글씨로 490만원 보이죠? 네, 49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러움 줄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F3키를 누른다. 밑에 받으러움 관리 창이 나오면 할인이 아니고 배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서 3번을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3 하고 배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1,210만원짜리 검색이 되면 선택 단추를 아래에서 눌러줍니다. 자, 배서의 경우에 입력할 것은 거래처, 지급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엔터 치면 지급거래처로 이동이 되죠. 예, 백세 의료기기에다 이 어음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F2 눌러서 백세를 여기다 넣어줘요. 이 어음은 백세 의료기기로 지급했다.
즉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배서양도 문제에 나올 때요. 배서양도 문제에 나올 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주로 이 거래처에서 말이죠. 두 개를 동일하게 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은 달라요. 파드러움을 발행한 거래처하고 외상매입금 우리가 한 그 외상거래처하고는 거래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음을 지급한 거래처는 요 외상매입금 거래처하고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죠.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이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 주유를 한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랬죠. 여기 부가세 5,000원이 있습니다만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지출에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55,000원 모두를 차량 유지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말고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1일이니까 날짜 고쳐주십시오. 3월 21일. 자, 차변. 차량 유지비가 되죠. 822번 고르시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55,000원이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카드사를 거래처로 삼성카드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5,000원.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6번인데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네요. 기부금 영수증이 하나 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기부 내용을 보니까 현물로 어린이 마스크를 기부했군요. 현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죠. 3월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당사 상품인 어린이 마스크 2,000매 원가로 200만원을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네, 이거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를 꼭 넣어야 되는 거래가 됩니다. 자, 200만원을 차변에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시고요. 대변은 상품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기부했기 때문에 대변이 상품인데 상품의 적요를 8번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3월 27일로 일반 전표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의 기부금 영업의 비용의 발생 200만원 되겠고요. 대변의 상품 146번 적요번호를 8번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그리고 200만원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기부한다든가 비품으로 돌려 쓴다든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 상품 계정 대변의 기록을 하는데 그 상품 계정 대변의 기록할 때는
적요 8번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타기정으로 대체. 그래야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원가만 가로 안에 표시를 했는데요. 가끔 원가는 200이고 시가는 250이다 라고 만약에 했을 때 시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시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는 시가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비용 처리할 때는 원가로 비용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시가 적용할 때는 과세표준, 예, 과세표준 잡을 때 부가가치세 인식할 때는 시가를 공급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비용 처리할 때는 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니까 원가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점짜리 거래자료 입력 문제 우리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4점짜리입니다.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자료설명을 보면은 찬협상사에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분계는 외상분계하라 이거죠. 메인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이제 많이 숙달되어 있죠.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열으셔가지고 4월 17일 날짜로 11번 과세 매출 선택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4월 11일 17일 날짜 고치시고 17일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복수거래 단추 위에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창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패션 마스크 120개 5,800원. 정확하게 수량 단가 넣어주세요. 면 마스크 120개 5,000원.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패션 마스크 외하고 합계 금액 142만 5,600원이 나오는데 거래명세서에 있는 합계하고 1425 600원 일치하죠. 자, 거래처 코드 가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찬협 상사가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됩니다. 0번. 분계는 외상분계하면 되죠. 2번. 네,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죠. 그래서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일인가요? 4월 17일부터로 하면 되죠. 4월 17일부터 4월 17일 엔터 미전송 하나 보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면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완료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위로 한번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클릭하면 웹사이트에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로그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보이죠? 발행을 또 누릅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국세청 전송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닫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해보시면 여기 전자발행하고 나오게 돼 있어.
자, 다음 문제는 매출거래 4점짜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11번 과세매출이죠. 이것도. 그런데 과세매출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마스크 회사인데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봅시다.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11번 과세매출 맞습니다. 요령은 매각 전 자산 내역, 기초가액, 이게 취득금액이죠. 감루 처분할 때 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3번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말일에. 그러면 미수금이다 하는 거죠. 미수금. 단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러면 요 감가상각은 금년도 거 감가상각은 안 하니까 감루 500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여기 분계가 아주 복잡하니까요. 분계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5월 7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5월 7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맞습니다. 네, 품명에 승용차 입력하면 되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1,500입니다. 거래처 공급받는 자가 명성자동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하라고 평가 문제에 나왔었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분계는 혼합분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는 분계는 혼합분계밖에 할 수 없어요. 자, 부가세 수금은 그대로 두지만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먼저 바꾸고요. 208번으로.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취득금액, 여기서는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2천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요거 금액 안 고치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에 내려오면요. 대변의 반대인 차변을 누르시고 차변 입력하고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209라는 코드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한 자산의 자산 코드의 다음 코드,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주어진 자료에 있는 5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는요. 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돈이 165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차변에 보니까 나중에 받기로 했죠.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20일 정도. 그러니까 미수금이다. 이거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 120번. 금액은 1650만 원이죠.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보통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차량은 기초가액이 2천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장부금액은 바로 2천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에서 1,500입니다. 장부금액이. 그런데 처분금액이 얼마냐? 똑같아요. 처분금액은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1,500에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처분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계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분 금액이 작았다. 1,400에 만약에 팔았다면 100만 원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만약에 1,600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플러스 100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건은 장부 금액만큼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3점. 계산서란 말입니다. 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는 면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산서는 면세다. 그런데 빨간색 계산서는 뭐예요? 매출이니까 13번 면세 매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3번 면세 매출.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료잡지인 월간 장수 시대를 면세 상품이라고 했죠. 여기 면세 상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본 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5월 20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5월 20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13번 면세 매출. 네, 품명에는 월간 장수시대. 수량 30개, 단가 2만원이군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나영약국.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 입력해주고요.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계산서 밑에 외상미수금란에 60만원이 들어있죠? 전부 외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면세 상품이니까 외상 분계 가능합니다. 2번.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6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60만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요 유형을 정확히 입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 거래는 밑에 분계가 거의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거래 중에 상품이 아닌 것은 밑에 가서 계정 과목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거래입니다. 4번 문제. 자, 이번에 이제 4번 문제는 매입인데, 매입입니다.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입 세금 계산서는 51번 아니면 54번 둘 중에 하나죠. 51번은 매입세액 1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51번. 매입세액 18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거면 54번. 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 돼요. 이 노트북을 왜 샀는지.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이 노트북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자녀가 쓸 노트북을 회사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5월 26일 매입 매출 전표에 회사의 업무와 사업과 무관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4번이 되는 거예요. 54번. 유형을 54로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불공제 사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위에서 세 번째 번호로는 2번이죠. 선택해 주시고 품명의 노트북 나머지는 똑같이 써줍니다. 수량 하나 단가 180만원 거래처는 서울컴퓨터에서 샀습니다. 서울컴퓨터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이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이거 외상 분계할 수 없는 건이에요. 이게 왜냐면 회사의 노트북이 회사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 분계를 선택하시고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고쳐라.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의 경우는요. 거래처를 꼭 사원 이름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이 가로 속에 있습니다. 김사훈, 김사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980 플러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서울컴퓨터가 되어야 되죠. 네,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이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사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명함을 인쇄했다 그러면요. 비용을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도서인쇄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서인쇄비.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입이잖아요. 이거 매입이니까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으로 유형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공급가액란에다가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합계 11만원 입력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날짜 카드에 나와 있죠. 거래일시 5월 28일입니다.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5월 28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고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카드사 어떤 카드로 우리가 지급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카드네요. 우리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명함이라고 하면 되죠. 명함 인쇄 하셔도 되고 명함 그냥 하셔도 되고 명함 인쇄. 자, 공급가액에는 합계 입력하십니다. 11만원. 자, 거래처는 어디냐 하면은요. 친절 명함이 거래처입니다. 이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에요. 친절 명함. 그 가맹점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카드니까 비워둬야 되고요. 자, 분계는 카드 결제는 4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맞죠? 우리 카드에는 미지급 했죠, 우리가.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대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요. 자, 상품을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명함인쇄는 도서인쇄비로 상품을 고쳐주면 됩니다. 800번대로 고쳐주세요. 826번 판매관리비 코드로 고쳐주신다. 왜냐하면 본사 직원의 명함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된다는 것과 여기 분계 카드로 해주시고 여기 밑에 상품을 도서인쇄비로 잘 고쳐주시면 순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형을 57번 유형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카드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면은요. 매입거래 3점이네요. 매입거래 3점.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자료설명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 매입했고요.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이라는 거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고요. 그러면 6월 15일에 계약금을 얼마를 우리가 지급했는가를 일반전표에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열어서 6월 15일을 입력해 보세요. 네, 그러면 튼튼 마스크에 선급금 200만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급금, 우리가 미리 지급한 이 선급금 차변 자산 잡았는데 오늘 마스크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선급금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것을 입력할 거를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갑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를 6월 19일로 입력합니다. 6월 19일. 자, 유형은 51번.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51번이에요. 자, 품명의 면마스크. 수량은 3,000개, 단가는 3,500원. 거래처는 튼튼 마스크죠. 전자세금계산서 맞으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050, 차변의 상품 1,050만원. 자, 세 번째 줄에 대변의 선급금 131번 200만원 아까 확인하셨죠? 거래처 튼튼 마스크 맞았고요.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그랬죠? 네.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외상은 외상 매입금. 금액은 밑에 빨간 글씨로 보입니다. 955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도 튼튼 마스크로 잘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네, 이처럼 그 선급금 또는 선수금을 날짜만 알려주고 금액을 시험지에서 금액을 얘기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전표 조회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참고해서 3월 31일 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이고 환급받을 세액이라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1기 예정은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자, 조회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는 기간을 입력하시고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예요. 엔터 하시면 정기신고를 미리 저장을 해 놨다는 거죠. 확인 눌러서 불러내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3개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잘 아시죠? 여기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그동안 전표 입력할 때는 부채로서 쭉 대변에 입력했지만 정리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증가로서 쭉 차변에 입력을 해왔는데 정리할 때는 반대로 가니까 이번 분기에서는 이것이 대변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차감세 양수죠. 양수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감세가 음수로 마이너스로 입력되어 있으면 환급받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출세가 더 많기 때문에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는 것은 미지급. 여러분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세금 이렇게. 그래서 그때그때 정확한 개정 과목을 써야 돼요. 이거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의 상단에 있는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개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신고서를 닫지 말고 여기 있는 숫자를 복사해서 입력하시면 더 편하거든요. 자, 매출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1기 예정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은 3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3월 31일 날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금 복사해 왔으니까 차변을 먼저 입력할게요. 3번 차변에 부가 검색해 보면 예수금 255번 선택하시고 따다닥 가서 금액란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밑으로 엔터 쳐서 내려와서 대변에 또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따다다닥 간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고 매입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다시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서 컨트롤 V 합니다. 또 엔터 해주시고요. 또 대변에 미지급세금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미지 한 다음에 미지급 세금 다다다닥. 근데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서 세무라는 코드를 텍스트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서 코드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무 했더니 뭐 서대문 세무서하고 마포 세무서 두 개가 다 나오더라. 그러면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느 관할 세무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세무서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차감세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도 되고 밑에 빨간 글씨를 입력해도 됩니다. 네. 네. 환급 나올 때는요. 차변에 이제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차변의 미수금. 네, 미수금 처리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네, 환급 나올 때 계정 과목 물어보셨어요. 자, 환급액이 나온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차감세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하고요. 거래처는 역시 세무서로 거래처 걸어주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오는 내용이죠. 미수금 차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이제 자 40일에 풀이를 마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